이제 와서 나도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이 희망처럼 들리기보다 왜 이렇게 늦은 말처럼 느껴질까요? 나이 들어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말 앞에 자꾸 이제 와서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 네 글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 미뤄왔을 뿐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느라, 집 장만하고 생활비 벌느라,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동네에서 체면 지키느라, 교회에서 절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들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미뤄왔습니다. 미루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었고 70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살았지?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후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뭔가 잘못했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가슴 한쪽이 자꾸 허전할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밥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나는 왜 내 이야기가 없지?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정작 내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에 눕기 전까지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잃은 게 아니라 평생 빌려주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빌려주었고, 배우자에게 빌려주었고, 부모에게 빌려주었고, 직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려받을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려주면 돌려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 늙어서 남는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서운함입니다. 누구한테 서운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서운함, 자식한테 서운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한테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서운합니다. 이 감정의 정체가 뭘까요? 평생 나를 뒤로 미룬 것에 대한 나 자신에게 느끼는 서운함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했던 겁니다. 남이 나를 뒤로 미룬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야 깨닫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은 잘 컸으니까 그걸로 됐지. 이 말 정말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말입니까? 솔직히 답해보세요. 자식 잘 키운 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희생이 미덕이다. 참는 게 덕이다. 자식 위해 사는 게 부모다. 그래서 평생 참았습니다. 참다 보니 참는 게 습관이 됐고, 습관이 되다 보니 참는 게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왜 점점 무거워질까요? 왜 참을수록 답답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참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젊을 때는 그걸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일도 바빴고, 몸도 괜찮았고, 미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일도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라고 할 만한 것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 쌓여있던 감정들이 이제야 올라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늙어서야 깨닫는 것은 젊었을 때 놓친 것이 아니라 평생 외면했던 것이다. 우리가 놓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겁니다. 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없는 척 했던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을 인정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욕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놀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욕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누르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었고 60이 넘어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잘 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됩니다. 아니,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그 마음이 이제야 허락됐다는 뜻입니다. 평생 억눌렀던 마음이 이제야 올라온 겁니다. 이걸 늦었다고 해석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야 시작이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말하는 잘 산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젊을 때처럼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노후에 잘 산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못했는지 늘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사회한테,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됐어. 그런데 이제는 설명하기 싫습니다.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 잘 산다는 건 눈치 보지 않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정하는 거, 점심 뭐 먹을지 혼자 결정하는 거, 저녁에 누구 만날지 말지 내가 정하는 거,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노후에 잘 산다는 건 거절해도 미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안 나갈래. 그건 하기 싫어. 나는 그게 안 맞아. 이렇게 말해도 미안하지 않은 상태.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미안하고, 늦는다고 하면 미안하고, 못한다고 하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인데 왜 미안합니까? 노후에 잘 산다는 건 사람을 줄여서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연락할 사람도 많아야 뭔가 풍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신경 쓸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진짜 잘 사는 건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정말 편한 사람, 둘, 셋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안부 문자 주고받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나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나를 볼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뭘 바꿔? 이 생각,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모든 변화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바꾸는 게 늦은 게 아닙니다. 바꾸지 않으려는 핑계로 늦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늦었습니까? 아니면 바꾸기 귀찮습니까? 아니면 바꿨다가 실패할까봐 무섭습니까?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늦었다는 착각.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지금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바꿔서 살 겁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건 지금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듯 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선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와서라는 시선으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제야라는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는 뜻, 이제야 시작이라는 뜻, 같은 상황인데 시선만 바뀌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제 와서 뭘 해가 아니라 이제야 내 차례네. 이렇게 한 글자만 바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그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겁니다. 평생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을 이제야 허락한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나를 우선순위에 놓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게 원래 어색한 겁니다.
중요한 건 어색함을 견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오늘 애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그래. 이렇게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멈춰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거절한다고 자식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들은 훨씬 강합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당신을 묶어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들도 당신 없이도 각자 살아갑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된다는 건 당신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가족인데 이 말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참기만 해야 합니까? 가족이니까 오히려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참다가 쌓인 게 나중에 터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지금 작은 거절 하나 하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습니다. 노후에 잘 산다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사는 겁니다. 나 오늘 힘들어. 나 오늘 쉬고 싶어. 나 오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겁니다.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변했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당황하는 건 그 사람들 문제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사람들도 적응합니다. 아, 이제는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금방 적응합니다. 문제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당신을 계속 묶어둡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돼.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평생 참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의 희생이 아니라 전반부의 결산이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를 앞부분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참고 계속 견디고 그렇게 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앞에서 못한 것들을 결산하는 시간이라고,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못다 한 것들을 하고 미뤘던 것들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계여행 가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취미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1시간만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1시간,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것도 좋고, 산책하는 것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음악 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불편할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 혼자 있는 게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을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평생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노후에 잘 사는 겁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야 내 차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남의 차례였습니다. 자식 차례, 배우자 차례, 부모 차례, 회사 차례. 그런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이제 온 겁니다. 남들이 먼저였고 이제 내가 마지막인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오늘 하루만 그걸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든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